네, 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특히 신생아를 두시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인 뇌흔들림 증후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신생아 시기는 아기가 좀 지났지만 신생아 때 내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래서 뇌 흔들림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듣고 했는데, 이거를 정작 검색했을 때 너무나 정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뇌 흔들림 증후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의학적인 정의나, 그리고 뇌 흔들림 증후군이 뭔지,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나 그리고 그것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뇌 흔들림 증후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도 이렇게 나오지만, 특히 이게 블로그 쪽에 보시면은 거의 다 마케팅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뇌 흔들림 증후군이 아주 무서우니까 이 유모차를 사라, 이런 제품을 사야 한다 등등의 좀 무서운 사람의 두려움 심리를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 콘텐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있죠. 목베개라든지, 그리고 바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유모차 등등의 마케팅 콘텐츠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거기서 찾은 마케팅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몸에 비해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뇌에 심한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 아기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심하게 흔들릴 때 라고 했는데, 달래주는 과정에서 심하게 흔들릴 때 자동차나 유모차 같은 이동수단의 심한 흔들림에 의해서 아이가 뇌 흔들림 증후군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면 정말 달래줘도 안 될 것 같고 유모차를 태워서도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그 엄마 부모들의 그 두려운 심리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은 뇌 흔들림 증후군이 없는 안전한 유모차다, 안전한 바운서다, 안전한 베개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마케팅 콘텐츠들만 정말 대충 찾아보고, 심지어 이 뇌 흔들림 증후군에 대한 그런 오해인 거죠. 오해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럽에 살고 있어요, 잠시.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날 도로 그대로를 보존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돌바닥 같은 울퉁불퉁한 길이 아주 많습니다. 그 길을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같이 봤던 그 컨텐츠들을 보면서 이미 두려움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들면 안 된다, 달래줘서 흔들어도 안 되고, 유모차 같은 흔들림에도 내 흔들림 증후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차를 타고서든지 유모차를 끌고 가서든지 남편한테 왜 이런 동선을 선택했니?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니? 뇌 흔들림 증후군 걸리면은 전신 장애가 오고 발달 장애가 오고 그런다는데, 등등의
아주 짜증을 많이 내서 정말 부부싸움까지 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싶은 그런 에피소드들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 흔들림 증후군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 내 흔들림 증후군에서 좀 공부를 했어요. 네, 출처를 먼저 밝혀드리면 이렇게 미국의 국립보건원 웹사이트랄지 아니면 미국의 국립신경장애 및 뇌졸중 연구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CEMM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런 의료 멀티미디어 우수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발견한 자료, 그 다음에 ABC 뉴스도 메인 채널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ABC 뉴스, 그리고 더 범프라고 하는 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여기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전문 포털 사이트 등등을 통해서 내 흔들림 증후군 정말 도대체 뭔지 알아봤습니다. 그걸 여러분이랑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의학적인 정의는 이제 출처는 여기고요. 의학적인 증후군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내 흔들림 증후군이라는 거는 아기가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심하게 흔들릴 때 발생하는 외상성 뇌 손상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는 목 근육이 약하잖아요. 목에 힘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몸에 비해서 머리 포션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뇌가 두개골 안쪽에서 앞뒤로 튕기면은 이제 웡이나 붓기 출혈이 일어나서 영구적이고 심한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실 이건 무섭죠. 네. 그래서 이런 부상은 즉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뇌 흔들림 증후군의 증상이 뭐냐면 극심한 자극성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 번역을 한 거라서 좀 예민해진다고 하거나, 또 반대로 상당히 무기력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poor feedin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밥을 좀 안 먹는다는, 이거 번역기 놀라서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밥을 좀 안 먹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 호흡장애, 경련, 구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 전에 이제 심하게 흔들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이면 조금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세 미만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목 힘이 좀 약하고 머리 포션이 가장 그럴 때 이제 그런 시기인 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발생을 하지만 5세 이하의 어린이한테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정의나 그리고 원인, 그리고 또 일반적인 증상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다음번에 보실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유아들의 우발적인 외상성 뇌손상과 비교했을 때 흔들린 아기 부상은 훨씬 더 심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외상성 뇌손상은, 그러니까 우발적인 외상성 뇌손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아기들이 넘어진다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넘어진다거나 혹은 침대에서 매트리스에서 떨어지는 경우나 어디에 박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흔들린 아이, 그러니까 shaken,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shaken baby 신드롬이에요. shaken.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다 흔들리다 라는 뜻이지만, 이 shaken은 정말 칵테일을 섞는 것처럼 shaken, 심하게 흔드는 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그쵸? 그래서 흔들린 아기 부상은 훨씬 더 심한
손상이 남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명이 생길 수 있다거나 혹은 뇌성마비, 인지장애와 같은 혹은 신경학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심지어 6살 이전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정말 무서운 거 같아요. 흔들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하는 뇌 흔들림 증후군 혹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 뭐 영아 뇌 흔들림 증후군 등등의 이제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의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아기의 인생을 정말 뒤바꿀 수 있는, 한 인간의 그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앞에서 봤던 그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의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를 재우려고 흔들 때 이렇게 바운서에 태우는 것도 사실 정말 무서웠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들기조차도 무서운,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네. 그런 울퉁불퉁한 길을 건널 때마다 온갖 신경이 다 이렇게 쏟고 그런 식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뇌 흔들림 증후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뭐지? 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매드라인 플러스 내셔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공인된 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발췌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봐요. 이제 대부분 원인은 도대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화가 난 부모나 간병인이 아이를 벌주거나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기를 흔드는 경우가 많대요. 네. 이러한 흔들림은 유아가 견딜 수 없도록 울고 있을 때 좌절하는 간병인이 자제력을 잃을 때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흔들었을 때인 거죠. 사실은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이 간병인이 화가 난 극도로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서 정말 애를 막 왜 우냐 이러면서 흔들린 경우, 의도적이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아동학대 일종입니다. 네. 부상은 아기가 흔들렸다가 아기 머리에 무언가 부딪혔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매트리스나 베개와 같은 부드러운 물체를 치더라도 신생아나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채찍질이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아기를 흔들었다가 아기가 injury most likely to happen when baby is shaken and the head hits something. 그러니까 아기를 막 흔들거나 혹은 이렇게 채찍질처럼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걸로 아기를 이렇게 때렸으면은 그게 아주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채찍질 효과는 상당히 아기에게 큰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앞뒤로 이제 머리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아기한테는. 그러니까 채찍질 하듯 때렸을 때는 아기에게 이제 뇌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시면은 충격을 받은 아기 증후군은 부드럽게 튕기거나 혹은 그러니까 그네를 태우거나 이렇게 조금 playfully swinging and tossing the child in the air and jogging with the child. 이거 영어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bouncing. 이거 같은 경우는 애기 재울 때 bounce 하는 거. 애기 재울 때 혹은 이렇게 애기 막 이렇게 예뻐서 위로 이렇게
위로 아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tossing the child in the air 이라는 거를 이제 어감을 좀 이용하시면 던진다는 게 정말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네 태우듯이 이제 손으로 안고 그네 태우듯이 한다거나 아기랑 같이 이제 외국에는 이제 조깅 유모차도 있잖아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조깅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자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 많죠.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계단에서 떨어진다거나 혹은 실수로 아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추락은 경미하지만 뭐 다른 유형, 뇌 흔들림 증후군이 아닌 다른 유형 머리 부상의 원인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인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아이를 흔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채찍질 하듯이 뭐 매트리스나 베개 흔들다가 뭐 매트리스나 베개에 부딪혔을 경우에 혹은 뭐 채찍질 하듯이 이걸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뭐 가벼운고 부드러운 걸로 아이 머리를 쳤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오해하지 않을 것은 이제 뭐 스윙 한다거나 뭐 아기를 예쁘다고 위아래 이렇게 터싱 한다거나 뭐 조깅을 같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바운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뇌 흔들림 증후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의자에서 떨어진다거나 계단에서 떨어진다거나 품에서 떨어지는 등의 이런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 영상을 좀 보실게요. With an educational tool, this doll named Hope. If you shake the baby and the head flops around, the brain lights up, showing the devastating injuries you would cause. Shake the baby enough, and it stops crying. 네,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2개 준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스는 ABC 뉴스라는 ABC 뉴스에서 방영되었던 부분을 일부 발췌했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저희가 흔히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기를 육아를 하다 보면은 어떡하지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걱정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같이 이제 유모차가 흔들렸는데 어떡해 하는 경우, 울퉁불퉁한 길을 유모차에 혹은 울퉁불퉁한 길을 차로 다녔는데 어떡하지? 아기가 차에서 많이 흔들린 바운서를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샀는데 이 바운서는 정말 안전한 거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기를 안고 짐볼에서 통통통통 하면은 아기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기를 안고 짐볼에서 통통통통통통 달랬는데 혹은 재웠는데 괜찮은 거야? 아기랑 비행기 놀이 했는데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구글을 그리고 관련 사이트를 좀 뒤져봤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미국 엄마들도 많이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정말 여기 보시면 실수로 Can you accidentally cause shaken baby syndrome? 정말 실수로, 정말 사고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런 뇌 흔들림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여기에 답변은요, 매드라인 플러스라는 곳에 있는 답변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부분인데요. 이제 충격을 받은 아기 증후군, 그러니까 뇌 흔들림 증후군은 부드럽게 바운싱 한다거나 그네 타듯이 아기를 이제 안고 앞뒤 오른쪽 왼쪽 흔든다거나 혹은 tossing in the air,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공중에서 이제 예쁘다 예쁘다 토싱 한다거나 정말 던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기랑 같이 조깅을 하는 데서 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의자나 계단에서 떨어진다거나 실수로 혹은 사고로, 그리고 보호자의 팔에서 떨어진다거나 accidentally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오늘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very unlikely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주 발생하지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향으로 의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서 unlikely, very unlikely to occur.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바운싱이나 스윙잉이나 이런 걸로 does not result 발생하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기를 잘 돌보는 상황에서 조금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can bouncing cause shaken baby syndrome, 여기서 또 다른 사이트에서 또 찾은 거를 또 다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금 다른 소스에서 찾은 거를 또 다시 알려드리면서 좀 안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운싱이 흔들린 아기 증후군, 그러니까 내 흔들림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서도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머리를 받쳐야 됩니다. 항상 머리를 받쳐야 합니다. 특히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 뭐 5개월 이하의 아기들은 머리를 받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부드럽게 바운싱 하거나 그네처럼 흔든다거나, 뭐 락킹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증후군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증후군이 생기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걱정이 있으면은 소아과 의사랑 뭐 그럴 만한 내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할 일이 생겼거나 혹은 걱정이 있으면 뭐 유튜브만 100% 믿으시면 당연히 안 되죠. 소아과 의사랑 담당 의사랑 꼭 상의는 하셔야 합니다. 상의하시고, 그리고 유아용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조깅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깅용 유모차는 아기가 6개월 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항상 아기 머리를 받치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throwing them in the air 이라고 했는데, 토싱이랑은 조금 다른 언어죠. 아예 공중으로 던진다는 게, 이제 이게 throwing은 정말 던지는 거죠. 토싱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흔드는 거고, 그래서 뭐 토싱이랑 스로잉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아기를 이제 달래기 위해서 바운싱, 스윙잉, 락킹 뭐 이런 것들로 내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만 뭔가 아이가 이상하다 싶으면 소아과 의사랑 상의하고, 조깅용 유모차는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저처럼 너무 감인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는 뭐 캐나다의 어떤 그 신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shaken baby syndrome, 내 흔들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장난스러운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이 될 수는 없다. 정말 아기가 예뻐서 하는 것들, 아기를 비행기 태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기를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약이 될 가능성은 뭐 없다. 여기에서는 cannot be caused를 썼어요. 발생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기를 팔에 안고 흔든다거나, 흔든다는 게 목 받치면서 팔에 안고 팔에 놓고 목을 받춘 상태에서 흔드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공중으로 던지는 거는 토싱, 여기서 토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드럽게 공중으로 던지는 거는 내 흔들림 증후군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라고 했고요. 정말 여기서도 핵심은 그냥 저희 오늘 영상의 거의 핵심인데, 이제 뇌흔들림 증후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앞뒤 운동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의도적이고 정말 강제적으로 앞뒤로 흔드는 그런 모션이 발생을 해야지만 아마도 뇌흔들림 증후군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there must be를 썼네요. 어쨌거나 영어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울퉁불퉁한 유모차,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유모차로 이렇게 이동할 때, 혹은 비행기 게임을 할 때, 너는 당신의 아기는 안전하다. 걱정 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우선은 이제 그냥 길게, 오늘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오늘 길게 같이 알아봤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아기 목에 힘들어 가기 전까지는 목을 받들고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울퉁불퉁한 길 지나가는데 비행기 게임 해도 돼? 애기 달래려고 팔에 안고 흔들었는데 괜찮아? 이런 가민 반응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유튜브나 구글에서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찾아보시면은요,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경고, 그런 포스트가 많아요. 이거 하는 아동학대니까 너가 화났을 때 좀 참아. 그리고 너 이런 사람 본 적 있으면 신고해.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쉐이크 베이비 신드롬은 대부분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말 아기를 의도적으로 흔들었을 경우 아동학대죠. 네, 그래서 결론은 저처럼 너무 예민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기가 이상하다 싶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과 의사랑 상의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은 저랑 같이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찾아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채널을 한동안 많이 쉬었어요. 육아에 바빠서. 네,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